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 이 충격적인 말이 거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65세 김말순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안방에서 친구와 나누는 전화통화였죠. 김말순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손녀의 교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년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온갖 정성을 다했건만 결국 자신은 짐이었던 것일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서 시작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김말순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수아야, 일어나야지. 학원 가야 한다고 했잖아. 14살 손녀 수아를 깨우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우도 일어나, 영어 수업 있다고 했잖니. 12살 시우까지 깨우고 나면 이미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말순의 손은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주세요. 수아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죠. 수아는 김밥, 시우는 주먹밥으로 해줄게. 김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내는 동안 아들 민수가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38세인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항상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말순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지영도 화장을 마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35세인 지영은 강남에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아이들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영의 말에도 김말순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아침 식탁의 풍경은 정말 화목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게 해줬나? 그냥 우리 시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많이 넣었어. 김말순의 대답에 시우는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부럽다고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로, 지영은 병원으로,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죠. 김말순은 현관 앞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수아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오전 8시 30분, 김말순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거실을 정리하고 침실을 치우고 화장실을 닦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픽업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김말순은 수아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김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우지는 않았고. 김말순의 세심한 물음에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참 예쁘시다고 하셨어요. 수아의 말에 김말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아가 숙제를 할 때도 김말순은 옆에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시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김말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천천히 해보자. 김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런 시간들이 김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김말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수아의 말에 김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내일은 더 맛있게 담가줄게. 민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솜씨가 최고죠. 회사에서도 도시락 자랑하고 다녀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리라 생각했던 김말순에게 작은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3개월 전쯤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요리할 때 환풍기 좀 더 돌려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집에서 음식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고 해요. 김말수는 당황했지만 이해한다며 소리를 줄였어요. 어머니,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제가 예민해서 향이 너무 강하면 머리가 아파요. 하나하나는 작은 요구였지만 점점 많아지는 것을 김말수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항상 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챘죠. 지영의 말투에서 조심스러움이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톤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 너무 달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충치가 생겨서요. 김말수는 그런 지영의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김말수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영이도 병원 일이 힘든데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민수의 말에 김말수는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김말수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TV를 볼 때도 소리를 줄이고 요리를 할 때도 환풍기를 더 돌리고 빨래를 할 때도 섬유유연제를 조금만 넣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영과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김말수는 우연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살펴본 서류들은 충격적이었죠.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 신축 아파트. 그것도 계약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계약자는 민수와 지영, 계약금 5천만 원에 잔금 3억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구나. 김말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불만들, 아이들과의 거리두기 요청, 그리고 자신에게 점점 쌀쌀해지는 태도까지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서류를 더 살펴보니 대출 신청서도 있었는데 보증일란에 김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김말순 65세, 아들 가족의 독립거주에 동의하며 보증인 역할 수락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말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내보낼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서류까지 위조해 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2개월 전부터 지영의 요구는 더욱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 방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김말순에게 말했어요. 수아랑 시우가 할머니만 찾으니까 독립심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길게요. 김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조심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너무 단 것만 해주시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김말수는 그날부터 아이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간식도 건강에 안 좋다며 제지당했고 아이들 픽업도 제가 직접 하겠다고 지영이 나섰죠. 어느 순간부터 김말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도 오늘은 또 뭘 잘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 화장실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요. 지영이 또 다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환기를 더 시켜주세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김말순이 지영의 방에서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쏟아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 근처 신축 아파트. 그것도 계약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죠. 계약자는 민수와 지영, 계약금 5천만 원에 잔금 3억이었습니다. 김말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구나. 지영의 불만, 아이들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자신에게 점점 쌀쌀해지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를 더 보니 대출 신청서도 있었는데 보증인란에 김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직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의서 김말순 65세, 아들 가족의 독립거주에 동의하며 보증인 역할 수락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말순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내보낼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서류까지 위조해 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날 밤 김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정성을 다해 돌본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새벽 2시, 김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준 마지막 편지를 꺼냈죠. 말수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하다. 필요하면 과감히 새로운 시작을 해라. 남편의 글씨를 보며 김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말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생활했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먼저 제주도에 있는 작은 펜션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보세요, 장기 임대 가능한가요? 네, 어르신 혼자 오시는 건가요? 네, 혼자요. 그러면서도 김말수는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2주가 지나면서 김말순의 마음속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어요.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어머니,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민수도 최근 들어 더 바빠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어요. 부장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요. 김말수는 그런 민수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도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일이 중요하지. 김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여전히 할머니를 따랐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시우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봐줄게. 김말수는 여전히 손자를 위해 정성껏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요리 실습 숙제가 나왔는데 도와주세요. 김말수는 손녀와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며 요리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의 말에 김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곧 포기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김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불청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김말수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아이들은 학원에 간 상태였죠. 지영과 김말순 둘만 집에 있었어요. 김말순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지영은 안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렸어요.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지영이 대학 동창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말수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답답해. 김말순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야. 김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만 찾고 내가 엄마인지 할머니가 엄마인지 모르겠어.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도 집에서 쉴 틈이 없다고. 친구가 뭔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영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 신혼 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김말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년간 자신이 얼마나 헛된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생활비도 더 들고 어머니가 조금 내주시긴 하지만 전기세, 수도세, 식비 다 늘었잖아.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솔직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김말순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친구에게는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 오빠한테는 말 못하겠어. 효자라서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 그 마지막 말이 김말순의 심장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눈치채고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변화된 태도, 작은 불만들, 차가워진 말투, 모든 것이 자신을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진짜 스트레스야.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니까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고. 김말순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껏 돌본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편하고. 친구가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영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야, 민수는 효자라서 절대 그런 말 못해.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김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 말이죠. 자신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짐이었던 거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자리가 맞나 보다. 김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은지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좀 변화가 필요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오빠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입으로는 효자 노릇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해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김말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수마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동안 고마워한다고 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김말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숙제도 다 해주시고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독립심이 없어져. 이것도 문제야. 김말순이 손녀들을 사랑해서 해준 모든 일들이 간섭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이 좁아. 35평이지만 5명이 살기에는 답답해. 특히 거실에서 어머니가 TV 보고 계시면 우리가 편하게 쉴 수가 없어. 지영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말수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치 없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친구가 뭔가 말하자 지영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어머니가 먼저 독립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김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날 밤 김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만 없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새벽 3시쯤 김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 펜션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달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위조한 서류들의 복사본을 꺼냈죠.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다음 날부터 김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했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영이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김말수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를 들었으니까요. 별 말씀을요. 김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김말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주도 펜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계약했던 김말순입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며칠 후 김말수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시간을 이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모은 추억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누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김말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불청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김말순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김말순의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김말순은 지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늦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저녁은 간단히 해주세요. 지영이 말했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민수도 최근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과 골프 가기로 했어요. 김말수는 그런 민수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보다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내일이 중요하지. 알겠다. 아이들만은 여전했어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시우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김말수는 여전히 정성껏 손자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만들어주세요. 김말수는 손녀를 위해 정성껏 김밥을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수아의 말에 김말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소중한 추억, 억들을 곧 포기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마침내 김말수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간단 명료하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내일 아침 식탁에 놓을 편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마지막 밤, 김말수는 집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설렘, 손녀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며느리가 원하던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말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반,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지. 김말수는 마지막 아침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지영이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무침까지 말이죠.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면서 김말수는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아침들, 그 모든 것이 오늘로 끝나는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 계란말이 특별히 맛있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줬거든. 김말수는 손녀의 웃는 얼굴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니까요. 시우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김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시우의 말에 김말수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 시우가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도 기분 좋아. 엄마,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아서 말이에요. 그냥 기분 좋은 날이야. 김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도 평소보다 많은 반찬에 놀란 듯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말수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오전 9시, 김말수는 식탁에 미리 써둔 편지를 놓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일찍 들어와라. 엄마가 중요한 말이 있다. 문자를 보낸 후 김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오후 6시,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서 김말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일 제주도로 이사 간다. 김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김말순을 바라봤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했어. 김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왜 갑자기 제주도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주는 거야.
그때 김말수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계획한 새 아파트 계약서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위조된 보증인 동의서도. 지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지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김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하지 마. 다 이해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수아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거야. 김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시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말순의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김말순의 대답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날 밤 민수와 지영은 김말순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하지만 김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너희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건가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 김말순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김말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갔어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김말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적적했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말순 씨, 여기 와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김말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 한편 서울의 민수 가족에게는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 문제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 김치가 먹고 싶어요. 수아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까 엄마가 해줄게. 하지만 지영의 요리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죠. 병원 일로 바쁜 지영은 결국 매일 배달 음식이나 반찬 가게 음식으로 때워야 했어요. 한 달 식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집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엄마, 이 반찬 맛없어요. 시우가 불평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게 그리워요. 두 번째는 육아 문제였어요. 아이들 학원 픽업, 숙제 도움, 생활관리 모든 걸 지영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아 학원 데리러 갈 수 있어요? 나 수술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지영이 민수에게 부탁했지만 민수도 회사 일로 바빠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택시 태워보내자. 결국 아이들은 매일 택시로 다니게 되었고 교통비만 월 8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던 픽업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때야 깨달았죠.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요.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던 생활비, 육아비, 식비 모든 게 새로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새 아파트 대출까지 승인이 안 났어요. 보증인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발각된 거였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신청하신 건 보증인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지영의 한계였어요. 병원 일과 육아, 집안일을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지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자주 조퇴하고 지각하다 보니 상사의 눈밖에 났던 거예요. 민수 씨, 요즘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수아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부모님, 수아가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최근에 가정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지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없어진 후 아이들의 끼니가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였습니다. 더 큰 충격은 시우에게서 왔어요. 시우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안 와요? 시우가 교실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시우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지영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비와 각종 비용까지 한 달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아 입원비, 시우 상담비, 늘어난 생활비까지 말이죠. 지영의 병원 수익도 아이들 때문에 진료 시간을 줄이다 보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민수도 회사에서 육아 때문에 자주 조퇴하다 보니 승진해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민수는 진짜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지영에게 물었지만 지영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김말순에게 말이죠.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아가 먼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수아예요. 손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김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아야, 왜 울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김말순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도 수아가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단다. 김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파요. 시우도 학교에서 울기만 해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수아의 말에 김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녀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무리 자유로운 삶이 소중하다고 해도 가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가족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만약 진짜로 달라졌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말순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이 집을 떠날 때의 심정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그때는 분노와 실망감이 컸다면 지금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더 컸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강남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간 살았던 그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이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 김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문을 연 지영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말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곳곳에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아이들 숙제와 책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김말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서 김말순을 꼭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우도 뒤따라와서 김말순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버리고 왜 갔어요? 아이들의 말에 김말순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민수는 김말순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38세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김말순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6개월간 겪은 힘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그리워요. 수아가 김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외로워요. 시우도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할머니,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에 김말수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김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주도에서 지내며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볼 수도 있어. 김말순의 말에 가족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 3일은 서울, 주 4일은 제주도에서 지내는 거야. 김말순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분담해야 해. 지영이도 요리와 청소에 참여하고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자. 중요한 결정은 함께 상의하는 것도 잊지 말고. 네, 어머니.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지 않을게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의존했어요. 이제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얘기하자. 그래야 오해도 생기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도 않아.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부터 김말순 가족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영은 정말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말순 옆에 섰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숙제 아빠가 도와줄까? 수아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점점 아빠와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어요. 아빠, 할머니만큼 잘 가르쳐 주세요. 김말순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3일, 제주도에서 4일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울에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제주도에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지영은 요리 실력이 늘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볶음밥 맛있어요.
시우의 칭찬에 지영은 뿌듯해했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거든. 민수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줄까? 수아가 민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어요. 민수는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얘기 다 들어줄게.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불편해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어머니,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영이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바다 보면서 책도 읽고 이웃분들과 차도 마시고 정말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김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정말 소중해.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이 제일 좋은 것 같아. 1년이 지난 후 김말순 가족은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지영은 요리를 제법 잘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민수는 아이들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김말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영의 말에 김말순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수아가 김말순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시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이들의 말에 김말순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말순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온 가족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김말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